그러면 실제 몇 가지 예를 이용해서 레파토리 그리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는 앞에 비디오 오픈 레파토리 그리드.org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클러스터드 힙맵이라든지 바이플럿 그리고 투웨이 클러스터 등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통 이제 레파토리 그리드를 만든다 하면 이 오른쪽 그림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힙맵, 클러스터드 힙맵을 만들고 투웨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양쪽에 보여줘서 그러니까 엘리멘트들 사이의 관계성, 유사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들 사이의 유사성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툴이 없으면 못하냐? 근데 사실 간단한 엑셀만 있어도 여러분이 레파토리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음,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T1, T2, T3, T4 셀프는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이고요. 얘네들은 이게 엘레먼트인데 엘레먼트가 있고 그 엘레먼트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양쪽에 양극단에 이제 컨스트럭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5쪽이 이제 좋은 거고 보통 이제 1쪽이 나쁜 쪽입니다. 그래서 별로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이게 뭐랄까 주관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쪽은 이 지금 대답하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비교해서 성격을 비교를 했는데 뭐 이건 반대인가 보네요. 어쨌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5인지는. 여기선 지금 얘가 9이고 얘가 배든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근데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한 평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유사성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점은 천천히 준비한다, 에너지가 넘친다, 뭐 지적이다, 언어가 분명하고 간결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이 양쪽이 좀 상대어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한다와 철저히 준비한다가 반대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준비 없이 직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게 말과 관련돼 있다는 느낌이 더 들죠. 그냥 철저히 준비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상대어를 그저 무신경하게 거기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결하다는 거를 상대어를 엉망이고 직관에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어를 만든 다음에 그 T1, T2, T3 이게 사람인데 각각의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를 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보면 예, 이 셀프라는 거 인터뷰이죠, 인터뷰에. 그 면담 받는 지금 설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신과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그렇다면 이제 주제어는 안 나와서 여기 예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랑 가장 비슷한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 점수 차이가 얘 점수 차가 작을수록 비슷한 사람이겠죠. 차이가 크면은 이제 좀 다른 사람인데 그거를 SD라고 여기서는 이제 약자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이가 뭐냐 해서 이제 T1 같은 경우는 3과 0 그러니까 지금 3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0과 0은 똑같고 지금 T1하고 셀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차이가 3하고 0이니까 3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컨스트럭터에서는 지금 0과 0이니까 0이고 차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하고 0이니까 차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서는 2하고 0이니까 인 차이가 2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명백하고 불명하게 보인다. 요점을 이야기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똑같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더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농담을 한다는
사람은 농담을 안 하고 자기는 농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코스를 즐긴다는 이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나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6, 2, 8, 9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9기 때문에 여기다가 9라고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T1과 셀프, T2와 셀프, T3와 셀프, T4와 셀프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서 값이 비교가 9, 9, 7, 0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랑 셀프,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가장 비슷한 건 누구냐면은 T3란 사람이 자기랑 제일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사용되는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아이디얼이라는 게 나오면 아이디얼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아이디얼이랑 제일 비슷하냐 이런 거 또 이상형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셀프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셀프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T1, T3, T4 셀프 이거에 대해서 다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T1과 T2, T1과 3, T1과 4, T1과 셀프, T2와 T3 이쪽은 사실 이미 다 비교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위에 오른쪽 위에 삼각형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SD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SD를 다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사도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이건 차이를 비교한 거잖아. SD는 차이를 비교한 거라면 우리는 지금 유사도 비슷한 걸 보는 거니까 100이라는 값에서 이 SD만큼 빼줘요. 근데 그냥 빼주면 뭐랄까 이게 몇 점 척도인지 뭐 인지도의 개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사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정한 값이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D에다가 리커드 밸류 이건 리커드 레이트 그러니까 그 1점 내지 7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의 레벨로 얘를 평가를 한 거냐 얘를 5점짜리로 평가한 거냐 아까 그때 초콜릿은 0, 1이니까 1이잖아요 평가 기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보통 이제 5점에서 7점 하니까 ALR은 이제 5나 7이 되는데 아까 7로 비교를 했었나요? 본 예제에서는 5점으로 평가를 했죠. 그랬으니까 LR은 5가 되고요. 그래서 5 빼기 1은 4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구조의 개수가 7개였죠. 그래서 7, 그래서 4 곱하기 7을 이제 분모가 4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구했던 것 같이 그 SD를 다 구하면 얘가 이제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구한 예제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지금 뭐가 제일 유사해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일 큰 게 T1하고 T3 얘잖아요. 86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T1과 T3가 가장 유사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제일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점수가 낮은 거겠죠. 그랬더니 T1과 T4는 제일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일 뭔가 성격상 뭐 이런 사람들이 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정말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럼 나랑 제일 유사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T1부터 T4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점수가 제일 높은 거는 T3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T3랑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숫자를 채워서 거기다 색깔을 칠하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여기 그리드가 있으면 투웨이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유사한 애들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하이라키컬 이렇게 묶어주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엘레먼트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컨스트럭트, 인지구조 간의 유사도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인지구조별 차이도 기본적으로 엘레먼트랑 비슷해요.
절대값의 합이죠. 근데 이 엘리먼트의 경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컨스트럭터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역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건 되게 좋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부끄럼 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절한 거에 반대는 쌀쌀 맞은 거고 부끄럼 타는 거는 외향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은 쌀쌀을 맞을 수 있잖아요. 친절한다고 한 사람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되게 친절하잖아요. 뭐 부끄럼 많으면 어때요? 부끄럼 많으면 사람들이 근처에서 말 시켜도 대답 잘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쌀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지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얘네들 간에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친절한 건가 외향적인 것은 비슷한 건데 얘가 점수를 하나는 1점을 주고 하나는 5점을 줬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레먼트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얘는 약간 그 양극적인 그 뭔가 두 가지 상대어를 다 찾기 때문에 그 어느 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유사한 말이 1점일 수도 있고 5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근데 그럼 얘네들은 관계가 없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도를 분석을 하면 얘네들은 정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올 텐데 관계가 없나?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되게 유사한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의 유사성도 인지구조의 경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끄럼타는 지금 5점 5점이니까 5점 더하기 1 빼기 레이트. 그래서 원래 5점인데 그 다음에 거기다 1을 하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레이트가 2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4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5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얘는 5가 되고 5 더하기 1 빼기 2 하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해서 얘네들의 SD를 구하면 아까 SD를 구하면 이 첫 번째 그 오리지널에서는 뭔가 이 첫 번째 그 인지 구조랑 차이가 많다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 역을 가지고 인지 구조를 비교를 했더니 비슷하다. 그럼 얘네들은 비슷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구조 간의 유사성 분석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제는 그 판매 직원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판매 직원이란 어떤 사람일까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레퍼토리 그리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레먼트는 직원들 이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지 구조를 분석을 했더니 추출을 했더니 이런 5가지가 나왔어요. 신모델을 빨리 배우는 게 뭔가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고 판매를 지나치게 밀어붙여서 고객을 떨어뜨리는 편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판매 이외에 더 관심이 많고 크기, 색상, 유용성 등에 대한 지식이 많고 지식이 좋고 느긋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 구조를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효율적이 평가가 좋은 세일즈맨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평가를 하면 이제 아까 오른쪽 위 삼각형이 나온다 그랬죠. 어퍼라이트 트라이앵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컨스트럭트들끼리 유사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사도를 계산한 건 아니고요. 차이만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제일 비슷한 애는 뭐라고 했냐면 1이 지금 얘가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1점이 제일 유사한데 그게 C1과 C4죠. C1과 C4가 뭐예요? 이게 1, 2, 3, 4, 5니까 C1이 신모델을 빨리 배운다랑
C4, 크기, 색상, 유용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을 그러니까 뭐죠,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1번하고 3번을 같이 둘 다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비슷하면. 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이제 C6이 이제 오버럴한 거잖아요. 그래서 C6과 가장 유사한 점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세일즈맨이다 라는 거랑 가장 유사한 그 인지 구조는 뭔가 봤더니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크기, 색상, 유용성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뭔가 좋은 직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1도 같은데 신모델을 빨리 배운다도 비슷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판매 직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평가할 때 상품에 대한 정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우대해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 뭔가 이렇게 시험을 본다든지 상품에 대해서 그걸 빨리 아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는 이제 요소 분석을 할 때, 요소의 유사도 분석을 할 때는 오른쪽 위에 삼각형만 값이 있었는데, 이 컨스트럭터 분석을 할 때는 왼쪽 아래에도 이렇게 값들이 주어져요.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C2부터 C6까지의 값과 플러스 리버스 값이에요. 리버스. 아까 리버스 값 계산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버스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로 계산을 하면 뭐랑 유사하다고 나오냐 라고 했더니 뭐가 여기선 제일 값이 작나요? 얘가 제일 작은데 지울까요? 좀 잘 보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왼쪽 아래의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사한 건 엮인 값과 가장 비슷한 거는 C3과 C4예요. 그래서 C3은 뭐냐면 판매 이후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사람과 AS 관심이 많은 거랑 크기, 색상, 유용성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 왜지? AS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크기, 색상, 유용성에 대한 지식과 반대지? 그리고 이제 C6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떤 어떤 판매 직원이 제일 좋은가 할 때 반대인 값.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게 C3거든요. 그래서, 판매 이후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제일 안 좋다고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이 유사도에서도 지금 제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되죠. 판매 이후에. 그래서 판매 AS를 잘해주는 판매 직원이 좋은 직원 아니야? AS를 잘해준다고 소문이 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게 잘못된 일인가? 뭐 이런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판매를 처음부터 적합한 그 고객한테, 그러니까 신모델,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많이 알아서 고객한테 정확한 상품을 판 직원은 AS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판매 외에 더 관심이 많이 갖는다, AS를 잘해준다, 이랬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았던 좋은 직원이 아니라 나쁜 직원이에요. 그래서 AS를 잘해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직원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인사 기준을 없애는 게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요소들 간의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컨스트럭터 인지구조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싱글 그리드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값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은 이제 판매 이후에 더 관심이 많은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다른 것들과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저게 나쁜 사람이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본인은 에이스 이거를 이제 응답자 인터뷰 자체는 에이스 잘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안 좋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꼭 분석해야만 알아. 이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결과예요. 그거는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장을 해줘요, 보통은. 그리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분석이 틀렸거나 아니면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에이스를 잘해준다고 소문난 직원들은 사실은 고객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품을 안내를 해주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석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거나 투웨이 클러스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엘레먼트들도요 비슷한 애들끼리 여기 지금 투웨이 클러스터를 해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기 쉽게 얘네들을 리오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지 구조에 대해서도 유사한 애들끼리 이제 묶일 수 있도록 리오더링을 해주는데 리오더링을 해줄 때는 그 자체를 리오더링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아까 1이라고 했던 거, 5라고 했던 것들의 값을 뒤집어서 얘랑 값을 바꿔가지고 이제 오더링을 해서 유사한 애들이 그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지금 색깔은 안 칠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진한 색으로 이제 5점 같은 경우 진한 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뭐 4점은 좀 덜 진한 색, 그 다음에 3점은 덜 진한 색, 뭐 1점은 하얗게 이런 식으로 다 색깔도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흰맵은 표시가 안 되는데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클러스터링을 다 이렇게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투웨이 클러스터링도 한쪽에서 보여주고요. 왼쪽에 이제 양쪽에 그 양극단의 값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이 엘레먼트들도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은 아까 리오더링을 하지 않은 상태고 얘는 이제 리오더링을 안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 이런 트리 구조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얘가 이제 리오더링을 한 후에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으로 이제 싱글 그리드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객관적이 않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싱글 그리드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멀티 그리드, 여러 사람한테 그 그리드를 도출했을 때 걔네들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요번 주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숙제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1번을 하셔도 되고, 1번을 하셔도 되고 2번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에자일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미 에자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서 그 에자일 사용한 에자일 실천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천법들의 효과성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토픽을 정하고 적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용했던 에자일 실천법을 쭉 적죠. 리스트를 제가 이제 에자일 실천법 목록을 숙제 보여드릴 텐데요. 한 30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사용한 것들을 이제 리스트를 여기다 위에다 쭉 적고 그 다음에 1점하고 5점, 5점이 이제 좋은 점, 얘는 이제
나쁜 점을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자기가 이제 혼자서 해보는 거죠. 트라이어드로 아니면 모노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죠? 컨스트럭터를 도출을 하고요.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도출을 한 다음에는 각각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각각을 평가하고 오버롤한 값까지.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애자일 실천법이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으면 5점,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1점. 이런 식으로 평가까지 하는 이 템플릿을 채워 오시면 자기랑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애자일 관련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한테 한두 명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템플릿을 채워 오셔도 되고요. 근데 본인은 애자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러면은 본인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토픽을 정하고 그 토픽에 해당되는 이제 엘리먼트도 본인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컨스트럭터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도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그래서 그려보고 가능하면 아까 유사도 분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레파토리 그리드가 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드는 일단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자기가 이번에는 그 면담자가 돼가지고 면담자를 하나 붙잡고서 레파토리 그리드를 하나 해보는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뭐죠, 배우자나 친구 아니면 가족들한테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할 때 우리 여행을 간다면 어느 호텔에서 묵을까? 뭐 이런 종류가 가지고 레파토리 그리드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여행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에서 커피를 사야 되는데 무슨 커피를 마실까?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든 주제를 잡아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 레파토리 그리드를 채우는 거를 숙제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